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답안 작성 지도반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법규 강의 끝냈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다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답안 작성 지도반이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이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수업 기간 동안에 강의 듣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독을 반복을 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머릿속에 부지런히 잘 넣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지도반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무역계약의 이제 성립, 그래서 계속 이런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립, 그리고 이것들을 이행을 하고 무역계약이 종료가 되는 흐름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무역계약 그 자체와 관련되어서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사 시험에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이냐 라고 해서 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그럼 답안 작성 지도반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걸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달달 외워서 통으로 외우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오면서 혹시 이 문항들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넣었던 것들을,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좀 공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머리에 넣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 문제 나올 수 있군 하고 그냥 외웠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 이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목차를 조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품질 조건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그 파트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 특정 분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성립과 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다가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법규라고 하는 것들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왔어도 그 훈련이 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답안을 써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여러 기출문제도 봤을 것이고, 또 공부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세사 시험은 현재 이제 무역실무라고 하는 거는 전체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점 문제, 20점 문제, 30점 문제, 20점 문제. 그래서 이 무역실무 파트는 딱 이 4문제, 어떻게 문항수로 치면 정말 딱 4문제인 거죠. 범위가 그렇게 많은데, 그쵸? 기본, 법규, 대외무역 이거 다 있는데 정말 여기서 4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것 치고는 이제 시험의 범주가 굉장히 이제 짧지만, 주어진 시간이 이제 80분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이 답안들을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뭐 모의고사 시간에 이것들을 뭐 연습하면 되지 하지만, 그래도 미리 이제 답안 작성 지도반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점점 이제 해 나가야 돼요. 머릿속에 내용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사실 왜 목차를 그냥 잡으면, 우리가 뭐 레포트 쓰는 거면은 당연히 장황하고 길고 자세하게 쓰면은 뭐 점수가 더 많겠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점 문제 같은 경우들에는 뭐 만약에 내가 15점을 배점을 했다. 그리고 30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5 하면 이렇게 전체 80분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일단 문제를 받으면 그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이렇게 문제지 한 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길면 이제 한두 장일 수도 있죠. 문제지를 쓱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덮어놨다가 이제 아주 잠시 뭐 오탈자라든지 이상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해요. 그때 쓱 보면서 이미 눈을 이렇게 위아래로 쓱 훑으면서 이미 알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다 아는 거 나왔다. 나 합격이야. 라는 게 딱 확실히, 왜냐면 특히 4교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딱 끝나면서, 근데 만약에 쓱 봤는데 갑자기 내가 넘겼던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약간 거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쓰면서도 계속 4번에 대한 그 생각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배분을 문제에 대한 그 유형을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1번 문제를 바로 써 나가기에는 내가 1번 30초 25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단은 4개가 있다면 딱 쓱 보면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분량이 상당한데 적은데라는 게 보여.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서 내가 이거는 간단하니까 사실 우리가 마지막 문제는 보통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보거래법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이제 10분만 잡고, 그럼 나는 이제 5분을 세이브하면서 다른 부분에 내가 좀 써야 될 거 많은 것들을 시간을 계속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반작성 지도반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이거 연습을 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모의고사가 뭐 내가 점수가 몇 점 이내 만에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만큼의 내가 모의고사에 거의 뭐 주말에 하루 동안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을 해 나간다는 거.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시간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에만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다반작성 지도반에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계약의 성립 파트는 전체적인 문제의 뭐 비중들을 따져보면은 뭐 거의 이제 관세사 시험이 한 20-30년 가량 이제 기출이 되어 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무역계약 성립, 그러니까 뭐 계약의 성립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무역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대략 뭐 12문제 가량. 그리고 이 12문제라는 것도 그냥 무역 자체에 대해서만 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기본의 무역의 조건 이런 부분에서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뭐 UCP와 연계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선 출제의 비중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야말로 좀 다른 부분들 CISG, UCP들과 좀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